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예. 1.24명이래요. 우와.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율이 예. 15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답니다. 우와. 근데 사실요, 네. 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애 낳는 것도 예. 너무 힘들고요. 예. 애 낳으면 어디다 맡길 데도 없죠. 예. 그런데다가 또 애들 크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또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부모가 부담이 되니까 애들을 자꾸 안 낳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예, 게요. 2028년도가 되어지면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12년 남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성장이 멈추고 감소세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예.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대학이요. 예. 3분의 1이 폐쇄가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군복무 해야 될 사람들이 남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예. 그 군복무를 대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오늘 나오시는 이분은 정말 애국자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예. 그 애국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다면 둘 이상은 예.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 성경대로 사는 다산의 여왕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북한 사투리의 달인, 타고난 끼와 재주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개그우먼 김지선 집사. 삼남 일녀의 엄마로 다산의 여왕이라 불리며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쁜 활동 중에도 나눔 사역에 힘쓰며 주님을 전하는 행복한 다둥이 엄마 김지선 집사의 진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 개그맨 김지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이시죠? 네네. 예, 집사님. 김집사. 네네. 김지선 하면 네네. 다산의 여왕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혹시 연예계 쪽에 라이벌 있으신가요? 라이벌이요? 꽤 되죠. 예. 네, 꽤 되는데 일단은 이제 현정혜영 씨. 예. 그분들이 이제 넷을 지금 낳으셨고, 넷을 낳으셨고, 예. 그 다음에 그 가수 쪽으로는 김혜연 씨라고 맞아요. 뱀이다 부르신 분. 예. 근데 이제 정혜영 씨를 만나가지고 정혜영 씨도 만나고 김혜연 씨도 만나가지고 네. 자, 우리 이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조금 쉬자. 고마. 네, 고마 좀 쉬자. 예. 다들 40대 이후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도 현정혜영 씨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집안이 조금 불안해요. 불안해요. 혹시 다섯째 계획 저요? 갖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제 휴대전화에 네. 남편 이름이 이제 그 저장이 돼 있잖아요. 네. 전 남편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예. 공장장이라고 해놨거든요. 네. 예. 공장장이라고 했는데 네. 공장 지금 잠시 가동을 조금 쉬고 있어요. 예. 언제 가동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요? 네. 예. 글쎄, 저희들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애 네. 5 낳는 거니까 저희는 김지선 씨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아, 정말 참 대단하다. 근데 애가 넷이면 네. 헷갈리지 않아요? 이 넷이 왜 이름 부를 때 야 너 말고 너 이거 네. 되잖아요. 애 이름하고 애 학년하고 이거 다 기억해요? 정말 헷갈려서요. 네. 네. 그 항상 제가 그 1년 지날 때마다 얘가 4학년 몇 반이었냐, 5학년 몇 반,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네. 어쩔 수 없이 적어놔야 돼요. 그래요. 네, 예. 적어놓고, 그래서 그 휴대전화에 맨 처음 메모장에는 예, 애들 예. 학년과 반과,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성함하고,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예. 학교에 이렇게 가끔이라도 갈 때가 있잖아요. 예. 갈 때가 있으면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맞추고 가야 되는군요. 왜냐면 그 전 학년으로 생각을 하면 그쵸. 또 헷갈리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1학년이었던 애가 그냥 6반이나 4반으로 쭉 가면 되는데 2학년 되면 바뀌고 맞아.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엄마들 만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동네에서. 예. 엄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이게 둘째 친구 학부형인지. 엄마인지 이게 셋째 친구 엄마인지 이게 그래서
엄마들한테 진짜 이게 방송을 보시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어머 정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아 둘째 친구 엄마시구나. 어머 혜선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넷째 친구 엄마고 이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많으면 그쪽을 이해해서 얘기해 줄 텐데. 자, 그럼 첫째 이름이 지훈이요. 지훈이 몇 살? 6학년. 그리고 둘째가 정훈이요. 몇 살? 5학년이요. 셋째가 셋째가 성훈이요. 네, 몇 지금 학년? 3학년. 네, 그리고 넷째가 혜선이요. 네. 1학년이요. 딸이죠, 유일하게. 네. 네.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학교에. 1학년, 한 학교에? 3학년, 5학년, 6학년. 야. 그래서 이번에 아빠랑 예, 같이 예. 그 부자녀 캠프라는 걸 갔어요. 그 아빠가 엄마를 좀 쉬게 하자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예. 아이들을 아빠가 혼자서 데리고 좋다, 가는데 좋다. 학교 생긴 일이를 처음이래요. 애 4명 데리고 온 아빠. 칸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네. 제가 신청한데 칸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네. 야, 정말. 그런데 엄마가 하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요. 네.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은 죄책감을 좀 느꼈죠. 아이들이 이제 그 연년생이었고 또 2년 터울이었기 때문에 첫째하고 막내하고가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는 정말 얘가 사랑받아야 될 때 동생을 또 만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 때 동생을 만나고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아휴 더 이쁨 받아야 되는데 동생한테 또 다 뺏겼다고. 그런데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형제를 많이 맞습니다. 갖게 하는 게 제일 큰 유산이 아닐까 해서 엄마랑 못 놀아도 나중에 뭐 형들이랑 동생이랑 놀면 되죠 뭐.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 맞아요. 예, 예. 가족 이제 이게 대소사가 있으면 그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네. 막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당하거나 또 좋은 일을 예.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예. 형제가 많아야지만 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일 경우에는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꿈이 사실은 애 열 낳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20살부터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결혼만 해봐라. 애부터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축구단을 하나 만들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롭고 너무 치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김지선 씨 이렇게 보면 애들하고 늘 통화하기 바쁘잖아요. 네. 4시 이후엔 애들이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다음 뭐 어디 뭐 해야 돼 이렇게. 네. 엄청 바쁘죠. 바쁘죠. 예. 근데도 그렇다 할 사교육 같은 걸 많이 안 시켜요. 시키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들이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니까 다만 해 떨어지기 전에만 집에 들어가라. 애들이 너무 노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예. 배가 고픈 걸 참아가면서 놀더라고요. 밖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해 떨어지면 남의 집 아이들을 우리 애가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지 말고 놀자고. 그래서 그런 역할은 네가 하지 말고 예. 해 떨어지면 그냥 각자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자. 예. 그 애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 예. 왜 이렇게 딱 식탁에 앉아서 애들 막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예. 애들이 주는 기쁨이 엄청나죠. 어때요? 그러니까 각자 또 아이들 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키울 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예, 물론 뭐 속썩이는 아이도 있는데 또 둘째가 속썩이면 셋째가 기쁨 주고 또 첫째가 조금 또 저를 갖다가 좀 힘들게 하면 또 넷째가 또 기쁨 주고 예,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가 예, 예. 이루어지니까 예.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키우면서는 힘드셨겠지만 네. 이렇게 키워오면서 어려움보다 행복이 더 많으신 거지. 한참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은 그래요. 막 정말 제 앞에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요. 언니 어떻게 키우셨어요? 말했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밖에 나가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아기 많이 낳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막 등을 두드리면서 아유 장해 장해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 때 그게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장하다는 건지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정말 딱 아이들 10년을 딱 키워놓고 보니까요. 이제는 그 뿌듯함이 뭔지 내가 그 세월을 참 잘 이겨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거였구나. 예. 그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예, 예, 예.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는 어쨌거나 신앙인들이니까 네. 아이 키우면서 늘 기도해주고 좀 신앙으로 따라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제 차에 무조건 타면 저는 기도부터 하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데, 근데 다른 공간에서는 이렇게 애 넷을 모아놓고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도 그렇죠. 옆에서 찔러, 예, 뒤에서 예, 찔러 예, 막 이러니까 예. 안 되는데 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갈 그냥. 수가 없네.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그거예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프리카의 아이들 또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매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희 딸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커서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북한의 아이들 이게 엄마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마치 아이들의 은연중에 그게 몸에 예. 스며들 수 있도록. 근데 그 하나님이 예.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네.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가시고요. 네. 결국 축복의 통로로 쓰시거든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아이들 중에 이렇게 특별하게 날 닮은 아이가 좀 있어요? 끼가 있다 그러죠? 끼는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각자가 갖고 있는 예, 끼들은 예, 다 있어요. 예, 예. 각자가 다 있어서 예.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자녀 캠프라는 데를 예, 가서 예. 내 아이가 한꺼번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어. 제가 좀 살짝 이제 콘티를 짜줬어요. 어. 예. 애들이 비트박스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 어. 예. 비트박스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할 줄 알아요. 어머. 여자애까지도. 어머.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를 비트박스에 맞춰서 오. 그리고 중간에는 개인기도 한 번씩 넣자. 첫째, 야. 둘째가 제일 잘하니까. 예. 그래서 결국엔 대상을 탔어요. 우와. 네. 그런데 저희 학교에 또 학부모 중에 개그맨 박준영 씨가 예, 있어요. 예, 예, 예. 박준영 씨가 그때 예. 사회를 봤는데 예, 예. 저희 딸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 힘내세요를 부르면서 춤을 같이 추는 거예요. 야. 근데 박준영 씨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김지선이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저희 딸을 보면서 저건 김지선이다. 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애들마다 다 끼가 있어서 연예인이 한 명 내지는 두 명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예. 저희는 뭐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밀어줄 생각이니까. 아, 예. 예. 어. 그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주가 있으셨나요? 남다르게? 저도 없었다고는 그렇죠. 뭐 학교 네. 장기자랑이라던가 아니면 소풍 가면 네. 항상 마이크는 제가 잡았고 그래요? 예. 고모가 쓰시던 가발을 제가 물려받아서 그걸 거꾸로 쓰고 마이클 잭슨 흉내도 내고 그래요? 그 사진 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뭐. 그냥 무대에 서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복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꼭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공부는? 공부요? 뭐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잘하지도 그렇게 못하지도 않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약간 제가 뭐가 될래나 걱정하셨는데 예. 뭐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아, 예, 역시. 예. 그러면은 그 정도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재능이 있으셨는데요.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데뷔가 시작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그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하나 왔어요. 예, TV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북한 사투리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전에 학교에서는 이미 북한 사투리하고 김지선으로 조금 알려져 있었어요. 진짜 잘해요, 근데. 북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남북의 그런 교류의 창이 열리면서 예, 그런 예. 프로그램들을 아, 많이 예, 방송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그걸 따라하는데 그 아나운서 조선노동당 당중앙정부부에서는 막 이러면서 그걸 따라하는데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해봤지? 그랬더니 너 똑같다고. 애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으면 4교시 지나서 이제 5교시 들어가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 지선이 북한말 들어요. 이래가지고 저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습 아닌 무대 연습이 된 거죠. 그랬다가 고등학교 그 프로그램 와가지고 그때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예, 예. 너무나도 순탄하게 개그맨이 됐어요. 그러면 KBS 네. 몇 기예요? KBS 6기요. 제가 그래요? 90년도 데뷔를 했어요. 누구누구 같이 동기가 누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배동성 씨 계시고, 예. 그리고 그 닌자 거북이 김현영 씨 예. 그럼 그때 어떤 상 받으셨어요? 대상 받았어요. 역시, 그러셨어요? 역시. 예. 근데 처음에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 네. 이게 왜 길이 확 열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상은 받았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네.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었는지 잘 나가다 또 힘들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그 곡선을 그리자면 이 데뷔를 했죠. 네. 치고 올라갔다가 막 치고 올라다가 이야 내가 아, 진짜. 예. 왜냐면 어. 북한 사투리가 그 전까지의 북한 사투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남남북녀라는 코너를 맞아, 하고 맞아. 나서 응. 그 다음에 괜찮아요라는 코너로 들어가서 최양락 씨 부인으로 제가 맞아요. 했었는데 예. 그거까지도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SBS가 개국을 하면서 넘어가서 또 거기서 서태순과 아이들이라는 제가 또 춤을 또 보여드려서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께서 음반을 한번 해보자. 바람을 헐 불어넣으셔가지고 어이구, 귀가 얇아가지고 그쪽으로 갔죠.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그냥 펑 떨어지는 예. 아픔을 겪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도 아닌 외도를 하게 되니까 선배님들도 예쁘게 보시지 않으셨고 아, 그래요? 제작진들도 열심히 코미디 하던 애가 갑자기 또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헛바람처럼 되게 보이셨었나 봐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음반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잘 안 돼서. 예,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전혀 못하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조금 선배님들과 이 제작진들한테 좀 많은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난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네? 그 시련이 좀 길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더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예. 안 그 해봤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래도 적지 않았죠. 한 2, 3년은 제가 그래요? 예, 헤맸죠. 사실 2, 3년이라고 하면 연예인들한테는 긴 시간이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이 그렇게 해도 애들한테 정말 나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하는 시간에 2, 3년을 그랬으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네.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코너 주였고 뭔가 주목을 받는 역할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예, 엑스트라 같은 엑스트라 느낌. 같은 그런 역할을 사이드에 있는 느낌. 그런 역할을 또 주셨어요. 그래요? 예. 음. 그런 역할을 주셔가지고 근데 참 그래도 제가 좌절하지 않고 그때 되게 잘 넘기고 또 물질적으로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름은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때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예, 이를 악물고 슈퍼에서 뭐 오픈 행사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주 적은 액수라도 가서 뭐 목에 터져라 고등어 5마리 2,000원 하던 거 6마리 2,000원 하는 그러고서 카트 타고서 딴 데로 가고 막 진짜 막 그러면서 예, 야시장 MC도 봤었고 그런데 그때 배웠던 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자는 걸 어린 나이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가요? 참 희한한 게요. 네. 어린 나이에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케이스예요. 저는. 예. 아유, 제일 축복이네. 그럼 시련 없을 때. 믿음의 네네. 가정이 아니었구나.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워낙 또 힘든 없는 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뭘 준다고 해서 교회에 갔거든요. 예, 뭐 계란이랑 뭐 빵이랑 많이 준다 줬죠. 그래가지고 연필 뭐 이런 거 줬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네. 그랬더니 몇 번 주더니 안 주더라고요. 예, 몇 번 주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참 희한한 게 제가 어린 나이에도 저희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둘째였거든요. 근데 둘째는 어느 집안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목을 못 받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또 중학교 때 이사를 했는데도 교회를 찾아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개그맨이 된 뒤에 정말 앞에서는 되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의 그 공허함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서 채워야 되나 막 갈급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상아 씨랑 네네.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동부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 예. 거기를 다니면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도 참 다른 길로 왜 뭐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선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항상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참 저는 김지선 씨 보면서 쟤는 어쩌게 저렇게 성실할까? 그리고 어쩜 저렇게 저런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 하나를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못 보는 곳에서 저 친구는 남이 노력을 한 10 하면 한 200까지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도 그래서 넷난 것 같아요.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더 지칠 수 있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가 어떻게 개그맨이 됐는지 저도 지금 와서 보면은 의아할 정도예요.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그 북한 사투리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북한 사투리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북한 사투리 그 코너가 남남북녀라는 코너가 끝나고 나서 제 미천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라는 코너를 저한테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오디션 아닌 오디션 대본 리딩을 하는데 최양락 씨께서 옆에서 너무 아니니까 제가 뭐 충청도 저는 원래 전라도인데 21살짜리가 이 충청도 아줌마의 맛을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경혜 씨한테 녹음을 제 대사를 녹음을 해달라 그래서 그걸 3박 4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없는 집에서 살았다 그러죠. 할머니한테서 키워져가지고 전라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아줌마의 그 습성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 수건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상 수건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안고 이런 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그 3박 4일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그 코너를 제가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최양락 씨도 원래래? 얘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했대? 막 이러면서 그 코너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막 되게 재주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노력해야지만 되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출 때도 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노력해야지만 그 단계까지 그래도 좀 올 수 있는 거라서 아,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 살림 미천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난 너무 날로 먹었거든. 정말 잘하시잖아요. 네. 유행어도 없이 가늘고 길게 여기까지 온 인생이라고 개그맨 후배들이 엄청 놀리거든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정말이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김지선 씨는 노래도 했었고 춤도 잘 추고 개그도 잘하고요. 거기다 영화 출연도 했었잖아요. 영화도 하셨어요? 아, 제가 북한 사투리로 데뷔했을 때 그게 센세이션 했나 봐요. 영과 땡칠이 출연 섭외를 받아서 제가 영과 땡칠이 사탄이었나? 홍콩 엘메 귀신의 주조연으로 천년 묵은 너구리 역할을 해서 같이 심영래 씨랑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야, 영화인이었습니다, 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헛헛하고 외로울 때 저희 쪽에 대부분 보면 뭐 음주 가무를 즐기는데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없지 않아 많이 불려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댄스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리고 가서 놀기에는 정말 좋은 최고죠. 후배였거든요. 그리고 참 이거 그래도 김 집사인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막 노는 걸 보고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종용한다고. 너무 잘 놀아서. 좀 이렇게 재밌게 잘 노냐고. 진짜 잘 놀아요. 정말 재밌게 잘 놀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이제 신앙인들끼리 노는 그 놀면서 노래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술을 안 했잖아요. 술을 안 했는데도 그냥 그 분위기에서 노니까 그쪽에서 막 기립박수를 치는 제가 이제 그 뭐 술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날 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말자. 제가 제 몸을 알아서 제가 이렇게 끊었어요. 또 이게 아빠 저희 친정아버지의 그 습성이세요. 몸에 안 좋은 건 안 해요. 칡집이나 이런 거 쓴 거는 몸에 좋다 그러면 코를 막고라도 막 먹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안 먹거든요. 예. 그런데 안 좋은 걸 제가 아니까 안 하게 딱 되더라고요. 끊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감사해요. 예, 이게 예. 끊을 수 있게 해주신 예, 것도. 예. 그리고 주위에 애를 많이 낳으니까요. 애를 그 낳는 동안에 제가 놀 수가 없잖아요.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떨어졌다가 애를 출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씩 불러요. 그런데 네. 둘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 또 부를게 그러다가 또 셋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점점 좀 떨어져 나가더니 넷째까지 가지니까 이제 아예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벽을 만들어 또 주셨구나. 그러셨네. 예. 걸러 주셨어요. 예. 걸음망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공허함은 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가족들이 채워주셨네요. 네, 네. 그러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남편은 각자의 여동생들끼리 친구여서 예, 각자의 여동생들이 먼저 또 결혼들을 하셨어요. 예. 제 여동생도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 출산했고 제 남편 여동생도 먼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집안의 그 언니 오빠들을 보니까 한심했나 보죠. 그래서 소개시켜서 예. 동생들이 그런데 지들이 알고 지내는 게 7년이에요. 그럼 좀 일찍 좀 소리 좀 그러니까. 시켜주지. 아니 7년을 묵혀놨다가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마음에 드셨구나.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저의 남편은 저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참 잘 웃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유머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개그맨이라는 여자가 나는 일반인인데 내가 한 얘기에 어쩜 저렇게 잘 웃지? 거기에 너무 또 그래야 재미있었나 되는데. 봐요. 네. 네. 개그맨이다 보니까 제 주위에 어설프게 저를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웃기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웃기려고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 사람은 웃기려고 하지 않은데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야 부부는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그 주파수만 딱 맞으면 그러면은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 주파수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면서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요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선배님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배울 게 많은 후배거든요. 근데 부부라는 게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결혼해 보니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내 만회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쵸. 예. 저희 남편하고 저가 이제 만났을 때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지만 또 집안 대 집안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없지 않아 이제 그런 그 집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왜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육아하면서 같이 일을 병행하면서 힘이 드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서글프고 서럽고 막 원망스럽고 맞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어떤 때는 다 놓고 나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되기 전까지는 남편 뒷꼭지만 봐도 미울 때도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10년이 딱 지나니까 어느 정도 육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애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전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남편을 알게 되니까 우리 남편이 다시 갱년기가 오네요.
애 키우고 나니까 네. 이제 신혼 좀 느껴보나 했는데 신혼 조금 느낄만 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남편 쪽에서 오는 거예요? 갱년기가 와서 그 시련을 또 겪으면서 최근에 아 이게 또 부부인 거구나. 예. 지금은요 되게 좋아졌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니까요. 예. 정말 다섯째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져가지고. 남의 집안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예.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까. 예. 근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요. 이게 막 바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아이 키울 때 정말 그랬죠. 맞아요. 애들. 아이 키울 때 아이들 데리고서 교회를 가도 이게 말씀을 듣는 예. 건지 맞아요. 아니면은 이건 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수라장에 있는 거지만 네, 맞아요. 난장판에 그냥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다 예.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예. 한결같이 그 시기들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근데 사실 그 힘들어서, 시기가. 예. 그래 맨 처음에 저희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남편이 이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서 교회 같이 안 나가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지니까 저희 남편도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교회 오는 숫자가 줄어들더니 줄어드는. 안 오게 되고 그러더니 아빠가 안 가니까 아들들도 안 가게 가고.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 딸하고 저만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힘들더라도 다닐 걸 하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그냥 잠옷실에서 붙들고 조용히 있을 앉아 막 이런 걸. 그러더라도 좀 다닐 걸. 제가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어떻게든 그 끈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에요.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기도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우리 남편이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면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 주위에 점점 이런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예전에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 음악 하시던 분들이 다 CCM을 하시는 분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되자 막 이래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저희 남편이 이걸 해 말어 지금 믿음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 말어 막 지금 막 기로에 있어서 뭐라도 한번 해봐. 그렇죠. 제가 막 지금 이러고 네.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언젠가는 남편이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예, 예. 가두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아빠 엄마가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까지도 그쵸. 예, 예.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침체를 경험하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방송 생활이 뭐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큰 굴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느 연예인들이나 보면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굴곡들이 있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그 굴곡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저도 아이를 출산하면서 굴곡 아닌 굴곡을 저도 겪었어요. 아이를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그러면서 방송이 주부가 할 수 있는 방송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너무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한 번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방송 그냥 그만두라고 내가 당신 못 먹여 살리겠냐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를 안 거죠. 내가 못 그만둘 걸. 성격상.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너무 힘이 고마운데. 되죠. 근데 또 그때 또 임신을 하니까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임신을 하나. 그래서 이게 뭘까 막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캐릭터를 주시려고 아이를 막 낳게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이제는 춤을 추기에도 퉁잘 추는 애들이 한둘이 나와야 되죠. 너무 많이 나오고 노래 잘하는 애들도 너무 많이. 요새 개그맨들도 너무 재주가 많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 그럼 캐릭터 하나 만들어줄게. 그런 다산 캐릭터 그래서 네가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넷째를 딱 가지니까 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임신한 상태에서 CF도 찍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실현의 시기가 실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다 생각하는 시기가 이게 또 실현일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쁠 때 그때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 지치니까 가족들도 다 싫고 세상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세상이 보는 그 축복이라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예. 금전적으로 많이 채워지더라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지금은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있지만 또 봉사활동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옴싹옴싹 많이 해요. 도서관장 역할 맡아가지고 뭐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빙핸즈라는 네. NGO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조부모나 외부모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대들을 못 찾아서 물질적으로는 채워지지만 이렇게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서는 멘토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멘토를, 남자에게는 남자 멘토를 연결을 시켜서 왜 자기한테는 형이 있더라도 가족하고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얘기를 듣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주고 그러면서 얘기 들어주고 통화하고 편지 쓰고 이러면서 어른 친구를 만들어주는 단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다. 예. 그래서 요새 뭐 흉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외로웠던 거예요.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대화 나눌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얘기를 좀 누가 들어만 줬었어도 이 마음을 툭 터놓고 누가 받아만 줬었어도 그게 해소가 돼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조금만 조언을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 단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그래서 7년 전에 그 러빙엔즈의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이제 도서관을 만들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게 학교 끝나면 노래방이라던가 PC방, 시험 끝나면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여기서 애들끼리 보드게임도 하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화 하시는 분들이 또 재능 기부해서 강의도 해주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쿠킹 클래스도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들 와가지고 여기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책을 읽어주고요. 또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서 개그맨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테 또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자,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어려운 환경의 아동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멘토링 전문 NGO 러빙핸즈. 김지선 집사는 이곳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름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봉사하고 있는데요. 만 10세부터 18세 아이들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도서관을 만들었고 누구나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고. 김지선 집사는 또 한 가지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러빙핸즈 초록 리본 도서관의 관장이 된 것인데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쉼터가 되어주는 이곳에서 그는 때로 편안한 옆집 아줌마가 되고 다정한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김지선 씨에게 책도 읽어주면서 정말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김지선 집사로 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래도 딱 그 시간은 비워놓나 봐요. 네, 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하는 행사라 가끔은 이제 저희 딸도 그래요. 저희 딸도 엄마 어디 가냐고 평일에도 바쁘고 그러니까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쁘고 나는 언제 돌아요 막 이래서 가끔은 이제 다 내 새끼 띄워놓고 남의 새끼 때문에 이제 남의 새끼 그래. 보러 가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 새끼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고 오늘은 남의 애들 보러 남의 간다. 새끼 내 새끼처럼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또 내 새끼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엄마가 이런 일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또 뭐 또 산 교육이 아닐까. 그렇죠. 예. 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냥 책 읽어주고 그러는 행사지만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크면 또 다 느끼죠. 몸으로 이미 운동한 거라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엄마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애를 또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부터 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강의가 이제 들어오는데 강의의 대부분은 이제 육아 쪽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은 엄마들 아니면 육아는 다 해놓고 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두려운 엄마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요. 그런데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가, 내가 애들한테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이게 아이가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애를 좀 둘 이상 많이 낳아라. 그러면 한 애한테 올인 안 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돈도 조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첫 아이만 한 아이만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으로 얘한테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둘을 나누니까 최고급으로 하기에는 얘가 그럼 못하니까는 치니까. 대충 하게 되고 그리고 셋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4개 할 거, 야, 이제 하나만 해라, 막 이렇게 되고. 그래, 나눠서 애가 하니까. 4시 되니까는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거, 그거 대충 방과후 그런 거 해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정답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놀게 해주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을 낳기를 난 참 잘했다. 예. 그래서 항상 강의 끝에는 예. 오늘 저녁에 할 일 없으면 예. 늦둥이 하나씩 만드시라고 막 제가 그 얘기를 꼭 끝에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저도 나중에 그 뭐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요. 네. 안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늦둥이가 생겼어요. 아이고, 늦둥이 저거 안 낳았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이쁜 거예요. 첫째랑 몇 살 차이 나요? 한 7살, 8살 차이나는. 어휴. 진짜 너무너무 기쁨이죠. 잘했다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하나 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맨 위가? 네네. 예, 저희 막내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어요. 12살 차이. 파이팅?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엄마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자녀들이잖아요. 네.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시는지. 항상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웃음을 주고 제가 있으면 참 행복해. 쟤랑 있으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 막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월을 어느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적이 있잖아요. 네. 김지선 씨,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금에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옳은 분. 네, 항상 옳으신 맞습니다. 분이에요. 항상. 참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때는 요걸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상해 하는데 요게 나중에 됐으면 어떻게 하나. 예.
요걸 안 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으셨구나 예. 라고 생각하게끔 뭔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막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오차도 없는. 없으신 네. 정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집안에 저희 친정집에도 막 뭐 문제가 막 생기고 막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막 그랬어요. 왜 자꾸 이제 좀 제가 좀 이제 숨 좀 쉬려고 하는데 여기서 탁 이게 막히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더 깊은 숨을 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또 예비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짤 없으시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야 정말 대단하세요. 야 정말 야 알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그냥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네. 정말 한치 오차도 없으시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말.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나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여자 같아요. 저요? 네.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참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와 어떤 때는 야 집에 카메라 설치해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면은 잘한다 이러지 않으실까. 너무나도 제가 인간적인 김지선을 느낄 때가 집에서 많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위선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조금씩 좋아지도록 노력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예? 그러니까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나오는 고백이. 우리 집사님은 그 은혜 속에 살면 네. 늘 우리 입술에 이렇게 찬송이 머물러 있잖아요.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찬송 있으신가요? 제가 그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 정말 큰 회복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무송 단장님께서 그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그 합창단에 또 알토 파트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합창단을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찬송이 배웠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그 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합창단에 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그 곡을 결혼식에서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은혜가 다르고 한 번에는 저희 합창단끼리 아무런 반주 없이 그 어디 MT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들 막 울음바닥에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엑츠 29이라는 합창단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무슨 노래를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된 이유는 그 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느끼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부르면서 혹시라도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들어보고 싶거든요. 청해 드려도 되죠? 네. 제가 여자지만 바리톤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요. 이게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막 감격에 겨워서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김지선 씨를 보니까 그냥 그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만 저희는 늘 뒤에서 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 친구를 보면서 향기가 나는 모습, 그리고 늘 그 한결같은 모습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후배지만 따라가고 싶은 후배,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늘 도전받는 참 좋은 집사님. 네, 저희 연예인들한테는 저런 친구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기억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들 많이 나누시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